엔비디아의 새 인공지능 칩 공개,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였다. 미중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서 주가 상승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근데 뭐 미중 정상회담 별거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오픈 AI 쪽에서 앞으로 GPT 어떻게 계속 개발할 거냐, GPT-4 터보 그리고 5 등등 AI 쪽에서 계속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개발하는 그런 AI 칩으로 앞으로 쭉 밀고 가겠다라는 이야기, 역시나 우리나라 하드웨어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반도체주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조금씩 고점을 좀 높여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서도 결국은 반도체주가 중심을 잡고 계속 빨간불을 좀 꾹 켜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규 진입으로 바라봐도 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좀 좋다 얘기하는 반도체주 솔직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지금 63,000원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3만 원 이상이면은 사실은 여기서 얼마나 더 먹을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모멘텀이 있으면서 싼 반도체주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다른 뭐 출연자분들도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계속 산다는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가 연말에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오늘 계속 해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신고가 같고요.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언저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진짜 이거 뭐지 하면서 망가지면서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흐름은 최소한 11월, 12월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반도체의 시장을 잡아주는,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 끌어올려주는 역할은 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 물론 하이닉스를 지금 사서 뭐 10%, 20%, 막 30% 수익 내긴 힘들겠습니다만은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게 뭐 주식이 안정적인 건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효연 팀장님은요?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 증권사에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막 엄청 보는 편은 사실 아닙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뭐 사실 바닥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고점을 맞추는 것도 반대로 어려워요. 그렇죠. 네,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내려가는 주식은 계속 내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얘기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도 사실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가라고 했던 주식들이 사실 더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 주식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5월 상반기에 2차전지 주식들도 여기서 더 간다고 했는데 더 갔잖아요. 그게 사실 상반기 내내 이루어졌던 거고, 예를 들어서 STI 같은 주식은 보면 지금 바닥에서 한 2배 반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폭이 더 크긴 합니다만, 뭐 사실 상반기에 올라갔던 다른 섹터들 대비하면, 더 비싼 주식들 대비하면 아직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기술적으로 과열이 된 것도 아니고 정말 계단식으로 고점과 저점 계속 높여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는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 아주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틀에 갇혀버리면 시장 상황을 볼 때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에 대한 뭐 이제 포텐셜이라든가 업사이드라든가 이런 이제 참고는 하시되, 이 주식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고 딱 너무 고정을 해버리면 딱 주식이 올라가서 딱 거기서 고정되어 있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거기서 딱 찍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보시고 잘 대응해도 된다라고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많이 안 오른, 특히 이번 주에 사실 실적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 반도체 섹터들이 ISC나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나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사실 다 회복했어요. 다 회복했고 반대로 지금 공매도 이후에 좀 2차전 주식들이 반등했지만 금지 이후에 사실 지금 공매도 이전 금지 이전보다 사실 좀 더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좀 약간 또 극단적으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주식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여자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11월 21일이니까 우리한테는 22일 새벽이 22일이 되겠네요. 아시아 퍼시픽 타임으로는. 요 엔비디아 실적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성도 그렇고 뭐 언급하시는 마음속에 두고 계신 종목들이 만약에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기대치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약에 좀 덜 서프라이즈다? 이러면 이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창희 대표님부터. 뭐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실적 장세 그 복귀를 해본다라면 물론 주가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본다라면.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면은 실적은 다 좋았어요. 그랬는데 뭐 서버형 매출이 뭐 둔화됐다든가 혹은 주력 사업군이 정체 현상을 띈다라는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실적 좋잖아.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그 하락한 걸 다 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이 당연히 가이던스 맞춰주겠죠. 왜냐면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주문을 하면 1년 반 걸린다고 하니까 인도 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문제될 건 없는데 가이던스에서 우리 계속 좋을 거다라고 한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더 갈 거지만 가이던스에서 우리 이번이 좋고 다음 분기부터 꺾일 거다. 주문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면은 혹은 뭐 TSMC가 됐든 뭐가 됐든 생산량이 못 받쳐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락을 하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을 한지를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사실은 두 분기 연속으로 와 이렇게 잘 나와 하는데 그 다음 분기에도 와 이렇게 이거를 뛰어넘는다고 가이던스의 몇 프로를 상회했으니까 한 50%?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이 너무 파괴력이 네.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눈높이를 못 맞추면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이상으로 또 서프라이즈를 황혜연 팀장님 기대해도 괜찮습니까? 사실 실적 추정치는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맞추기는 어려운데 외국은 뭐 일개 증권사 직원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다만 그 우리가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그 지금 핵심은 AI잖아요. AI 생성형 AI인데 그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 투탑 회사들이 가장 잘하고 있고 일단은 선두에 있고 그러면 그거 관련된 회사들은 저는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실 GPT 유료 사용자도 사실 많이 없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개인들도 뭐 개인용 GPT를 만들 수 있는 시대도 오겠다 뭐 그런 시기까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는 저는 조금은 더 계속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고 해도 사실 지금 PSK 그룹주만 봐도 PSK 홀딩스는 굉장히 좋지만 PSK는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PSK는 전통 반도체에서 시각에서 글로벌 1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와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는 좀 처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 AI와 관련된 주식들. 근데 지금 딱 신고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다 대부분 그쪽 주식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쪽 얘네들이 뭐 신고가 있는 종목들, 특히 HBM 관련된 신고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 그룹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선을 조금만 돌려볼게요. 네. 반도체 얘기하면 항상 좋은 말만 들으니까 반대로 약점이나 혹은 리스크는 뭡니까? 지금
반도체 뭐 주가 위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약점은 없다. 와. 왜 그러냐면 약점이 없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현재로서 따진다면 왜 그러냐면 현재로서? 무슨 말이냐면 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 엔비디아는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약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 네이버가 인텔하고 협업해가지고 자체 칩을 개발했다. 혹은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엔비디아한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점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그 자체 칩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HBM 우리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AI 시장 자체로 시장이 계속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라면 우리나라 반도체에 약점이 있을까?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DDR4라든지 과거의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는 주가는 계속 못 갈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HBM이라든지 AI 칩셋, 뭐 DDR5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계속해서 성장 쪽에 있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약점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로 내년에 뭐 말도 안 되는 경기 침체가 와서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때요? 실적이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한미반도체나 특히나 HBM 관련된 애들은 너무 많이 기대감을 땡겨서 막 헤드라인도 그렇고 얘기도 많이 해놨는데 한미반도체 실적 거기다가 뭐 ISC도 지금 영업손실 80억 원 기록을 했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톤보다 실적은 너무 좀 아직은 안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이런 생각. 그게 약점이 되려면은 이제 그 AI라든지 이런 투자가 정점에 왔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해 저점 대비해서 지금도 7배 이상 올라와 있고요. 최대 15배 올라왔지만 저기 저점 완전 저점에서 보면은 100배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기업이 10배 50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계속해서 성장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어떤 논리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예. 엔비디아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엄청 비싼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꺾인다, 투자가 둔화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한테도 여쭤봐야 되는데 뒤에 저희가 자동차하고 로봇 있거든요. 시청자분들 어떤 게 더 궁금하신지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황현 팀장님은 요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 플러스 종목까지 주신다면? 분명히 HBM도 좀 이르기지만 언젠가는 꺾일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내년에 HBM에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제 대신에 마이크론이 3위 정도가 예상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한 7에서 9%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좀 리스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중국산 LFP가 생각보다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니까 우리 2차 전지 주식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만약에 ISC가 그 정도 실적이어서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벌써 저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지금 실적보다는 내년을 더 기대하고 있는, 특히 이제 4분기로 가면 갈수록 4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2024년도 실적을 땡겨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좀 없을 수 있다. 뭐 이번 주처럼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어쨌든 간에 3분기. 그러면 내년 2월 달, 3월 달까지는, 내년 2월까지는 일단 해볼 만한 구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종목만 두 분한테 딱딱 받고 목표 주가만 받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유창희 대표님부터. 저는 뭐 HPSP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예. 한 목표가 5만 원 정도. 보고 5만 있고요. 원. TFE도 고점 돌파형으로 간다라면 한 6만 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HPSP는 오늘 기준으로 37,450원, 목표가는 5만 원 잡아 주셨고 TFE는 목표가 6만 원 정도. 황현 팀장님은요? 저는 STI 그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STI. STI로. 테크윙도 좋고 STI도 좋고 뭐 ISC도 좋은데요. 지금은 STI가 가장 저는 주도
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와. 있고요. 목표가는 뭐 특별히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기세가 신고가. 무섭네요. 네. SDI 36,900원인데 좀 길게 차트를 한 1년으로 보시면은 쭉 우상향하고 뚫고 가는 차트라서 요거는 목표가는 각자 입맛에 맞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해도 됩니까? 한마디. 늘어지는데 좀 늘어질 수도 있는데.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늘어질 수 있는 건 제가 어떻게 봅니까 진행자가. 예. 다음 한마디만 주에 뭔데요? 예고만 해주세요.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때는 매출액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 때는 그러니까 저금리나 금리 인하기 때는 인상기 때는 그래도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이 결국은 회사의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금리부터 금리 인하기로 들어간 시기에는 고금리에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진짜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그런 쪽이 결국 반도체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네. 얘기입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